토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통합 WWE 챔피언십 코디 로즈 대 드류 맥킨타이어의 경기에서 여기에서 이긴 승자는 놀랍지 않게도 코디 로즈가 또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조건이 붙어 있었죠. 코디 로즈가 카운트아웃이나 반칙을 했을 때 드류 맥킨타이어 승으로 가면서 챔피언이 넘어간다 라는 조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디 로즈가 방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결과로 엔딩이 났죠.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랜디 오튼이 코디 로즈를 방해하면서 카운트 아웃이 되면서 드류가 이기는 이런 반전 결과가 나왔으면 했지만 그거는 그냥 망상이었고 현실적으로는 코디 로즈가 방어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놀랍지 않다. 그러면 이제 좀 숙제죠. 코디 로즈가 통합 WWE 챔피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는 사실 썸머슬램 존 시나 잡은 이후로 통합 WWE 챔피언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딱 하나 남은 거는 랜디 오튼과의 그 레거시 스토리 그거 하나 남은 건데 그거를 생각보다 빨리 진행을 안 하네요. 저는 레슬매니아 42에서 그거를 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드류를 완벽하게 잡고 시작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현지 팬들 반응을 보니까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제 인스타 댓글 그런 거를 좀 보니까 드류를 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위원 코디 정도는 아닌데 이제 그건 너무 세니까 아무튼 뭐 위원 드류의 그런 느낌이 나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드류가 진짜 챔피언이 되려면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그 한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트리플 H가 그 한타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레슬매니아 42 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WWE 위미스 챔피언십 티파니 스트래튼 대 제이드 카길의 경기. 이 경기의 승자는 제이드 카길이었습니다. 결국엔 최근에 악역이 된 제이드 카길이 WWE 위미스 챔피언까지 올라갔어요. 제이드 카길이 메인챔 되는 건 어차피 봐야 했던 운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러려니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티파니 스트래튼도 이제 뺏길 때가 됐는데 싶은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저는 뭐 좋은 타이밍에 티파니가 뺏겼다고 봐요. 그리고 뭐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이드 카길이 이제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비앙카 벨레어랑 해서 레슬매니아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비앙카 벨레어의 손가락 부상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앙카 손가락 부상에 대한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로 괜찮아졌는지 레슬매니아는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이드 카길은 확실히 악역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억지로 뭐 선역을 해봤자 선역스러운 경기 운영도 되게 힘들어 하는 것처럼 보였고 차라리 아싸리 그냥 악역으로 가서 나쁜 행동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더 편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 트리플 스램 매치 도미닉 미스테리오 펜타 루세프의 경기. 사실 이번 세나메이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였죠. 그리고 뭐 이 세 명의 선수가 다 괜찮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경기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 이제 도미닉의 링벨 낚시 루세프가 그 땡땡땡 소리에 본인이 이긴 줄 알고 막 좋아했다가 도미닉이 친 걸 보고 아주 극대노했던 그런 연출 아주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자는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 도미닉의 그 의자 낚시도 있었죠. 그 에디 게레로의 전문 기술이었던 의자를 상대방한테 던지고 이제 심판이 볼 때쯤에 자기가 이제 반칙 당한 것처럼 연기하기. 근데 이게 트리플 스렛이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의자 보고 뭐 어쩌라고 약간 어쩌라고 경기해 어차피 이거 반칙 가능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심판이 연기하는 모습까지 나왔죠. 좀 재밌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미닉만의 경기 운영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에디와 레이의 그 어딘가 그게 딱 맞는 표현이죠. 다음 네 번째 메인 이벤트 경기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CM 펑크 대 제이 우소의 경기. 그래서 이 경기의 승자는 CM 펑크였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세솔로니스가 내려놨던 월챔을 CM 펑크가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물음표가 3번 뜬 적이 있나?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이우소 넥브레이커 접수. 이제 CM펑크가 넥브레이커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이우소가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접수를 하네? 그래서 이제 CM펑크가 다시 했죠. 넥브레이커를. 그 장면 보고 물음표가 한번 떴고, 두 번째 물음표는 경기 중에 CM펑크가 제이한테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뭔가 소리가 더 찰지게 나게끔 하려고 물을 뿌린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이제 CM펑크가 물 달라고 해가지고 제이한테 막 물을 뿌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물음표가 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CM펑크가 GTS를 하려고 하는데 뒤로 넘어집니다. 거의 후반부쯤이어서 체력이 안 돼서 뒤로 넘어져요. 근데 되게 어정쩡하게 넘어진다는 말이죠. 딱 봐도 보차 느낌으로. 근데 제이우소가 이거를 슬리퍼 홀드로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는 그 넘어지는 것까지 각본인데 제이우소가 넘어지자마자 슬리퍼 홀드를 하는 게 원래 그림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뒤로 넘어지고 제이우소가 한번 일어나서 슬리퍼 홀드를 이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이 이어지긴 했는데 뭔가 이것도 앵스러운. 그래서 이 장면에서 세 번째 물음표가 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둔 거는 기승전 다 버리고 결만 챙긴 경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뭐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다행이죠. 제이가 따는 것보다 저는 펑크가 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단 펑크가 따서 다행인데, 그 다음이 무엇일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지금 세솔로네스 부상까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브론 브레이커랑 이어가면서 폴 헤이먼을 이제 필두로 브론 브레이커랑 CM 펑크랑 대립하는 그런 그림으로 레슬매니아까지 갈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CM 펑크가 정말 쉽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이벤트 CM 펑크의 대관식으로 엔딩이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존 시나의 마지막 상대를 가리는 결정 짓는 16인 토너먼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는 모르고 16명의 선수들이 나올 예정이라 하고, 여기에는 이제 메인 브랜드인 로, 스맥다운, 그리고 NXT, 그리고 뭐 외부 슈퍼스타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사실 저는 존 시나 마지막 상대가 아무리 봐도 군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 아는데, 뭔가 군터가 이제 존 시나를 마지막에 꺾으면서 은퇴시킬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존 시나 마지막 상대 토너먼트 뉴스까지 얘기를 해봤고, 그거 얘기해야 된다. 이번 이제 세러데이 여기에 광고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광고가 있긴 했는데 경기 중에 광고가 없어졌죠. 그래서 한 경기 끝나고 광고, 한 경기 끝나고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하게 나뉘었는데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없어져가지고 존 시나 은퇴 경기를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전체적으로는 그냥 전향인 세나메이였고,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을 뽑자면은 저는 그 도미닉의 링벨 낚시와 낚여서 좋아하는 루세프의 모습,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